한국 무기라고요. 미군이 왜 그런 걸 쓰나.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둔 2026년 2월 26일 새벽, 펜타곤 지하 벙커의 테이블 위에는 처참한 숫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 600발 미만. 이란이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으면 중동 기지는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방패 없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할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35년간 미군의 방어 전략을 설계해온 군사전략연구소장 로버트 켈로윈 중장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선에서 훈장을 달았고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 경력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제안이 제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답은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브리핑 스크린의 천궁, 이미 장거리 요격체계 긴급 공수 계획이 뜨자 합참 군수사령관 로그드 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대한민국,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전히 1980년대의 기억에 갇힌 시선, 동맹이 아닌 하청이라는 낡은 인식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수시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천 개의 완성품 재고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위성 사진이 스크린에 떠오르고 생산기지와 수송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국방장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격은 미국산 대비 훨씬 낮고 대응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록히드에 발주하면 2년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2년이면 우리 병사들은 이미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논리는 곧 정치에 부딪혔습니다. 로그드는 제 결제안을 빼앗아 한가운데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계급장의 무게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 민간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 빅터 스탠턴. 그는 2년 납기의 추가 예산안을 국방장관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전문학적 금액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미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대를 전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체면과 이해관계인가, 아니면 젊은 병사들의 생명인가. 72시간 뒤 상황은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수천 발의 한국산 요격미사일이 중동에 도착하면서 방패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켜낸 결정, 그 한 줄의 결단이었을 뿐입니다. 찢겨나간 결제안이 제 발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35년의 군 생활, 이라크에서 받은 훈장 3개, 어깨의 별셋. 그 모든 시간이 그 종이 조각만큼이나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가 아직 제 태블릿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장비를 켜 브리핑 스크린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공장 위성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무인 자동화 라인에서 요격 미사일이 조립되고 생산 수량 카운터가 분 단위로 올라가며 완제품이 경납고에 정렬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가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그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벙커는 비상등만 남긴 채 어둠에 잠겼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로그드 대장이 전원 패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뽑힌 전원 코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작된 자료다. 낮고 단호한 음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들이밀다니 군사 재판감이야.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별과 거대한 이해관계가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A 국방장관조차 등을 의제 기대며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산 도입은 검토 불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성들의 모습은 동의가 아니라 굴복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상등 아래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위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 방안에서 유일하게 병사들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현실이 35년 군 경력 중 가장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찢어지면 다시 쓰면 됩니다. 화면이 꺼지면 현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조각난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멀어지는 로그드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중동에 배치된 젊은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이라크의 아인, 아라사드, UAE의 알다프라, 그곳에 주둔한 수만 명의 장병들, 머리 위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서를 넘는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등 아래 서 있던 국방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관님, 현장을 직접 보십시오. 위성 사진도 로그도 필요 없습니다. 실물이 있는지 요격이 가능한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합참 군수사령관이 공식 반대했네. 이걸 뒤집으면 파장이 클 걸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4개의 별은 사실상의 거부권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단 한 번이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이미 카운트다운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로그드는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침없이 제 결제안을 찢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그드 대장도 함께 가십시오. 말을 뱉고 나서야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이 섰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로그드 대장이 직접 검증하는 겁니다. 그가 인정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부정한다면 그때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됩니다. 국방장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틀리면 군사재판을 받겠습니다. 계급장도 반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으면 우리 병사들이 삽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로그드 대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의는 끝났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나. 항명이 아니라 병사들 목숨을 구하려는 겁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재판에서 보지. 저는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라크의 모래바람과 아프간의 산악지대에서 얻은 별 3개.
35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감자 중동 기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23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별을 떼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경력 전부를 겁니다. 하지만 병사들 목숨보다 무거운 별은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 첩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 발사대 추가 전개.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견을 승인한다. 48시간 내 현장 검증 후 보고. 로그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 CIA 분석관과 공보팀도 동행시키죠. 결과는 전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작은 흠집이라도 나오면 현장에서 끝내겠다는 뜻.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의 공개 심판이었습니다. 2시간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의 C-17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엔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금속 동체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은 로그드는 위성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물칸 뒤편에 자리를 잡고 보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암호 채널을 통해 한국 측 책임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십시오. 지하 기지, 생산 라인, 실물 재고 전부. 미군 사성 장군이 직접 갑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서류의 싸움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CIA 분석관도 동행합니다.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맙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송기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받이에 몸이 눌리고 기체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별 3개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새벽, 저는 계급장 없이 한국행 수송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엔진 소음이 동체를 울렸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증명될 실물,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실, 착륙 충격과 함께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램프가 열리자 2월의 찬 공기가 화물칸을 파고들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군용 차량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표식도 없는 짙은 녹색 차량들. 저는 계단을 내려서며 다시 한번 빈 가슴을 만졌습니다. 뒤이어 내린 로그드는 주변을 훑어보며 고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그 대단한 기지인가? 산골 한복판이군. 그의 옆에는 CIA 첨단 무기 분석관 마크 핸드릭스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전용 스캐너, 조작 여부를 즉시 가려낼 장비였습니다. 철저한 검증 아니면 공개적인 실패,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차량 옆에서 2 인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 백승일 중장과 서동환 국장. 백 중장은 짧은 영어 인사만 남긴 채 이동을 재촉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로그드는 악수도 생략한 채 먼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40분간의 이동. 포장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구간이 시작되자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숲과 바위뿐, 펜타곤 위성 사진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핸드릭스는 태블릿으로 지형 데이터를 대조하며
조용히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군. 로그드의 중얼거림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는 지하에 있으니까요. 차량이 멈춘 곳은 산 중턱의 평범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소박한 경비 초소와 이중 철조망뿐. 겉모습만 보면 작은 보급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로그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백중장은 대답 대신 철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규격 차량 한 대가 통째로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석 달 동안 위성사진과 암호화된 데이터로만 보던 그 장소. 이제 말이 아니라 실물로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묵직한 진동과 함께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층수 표시는 없고 대신 깊이 계측기만 숫자를 올렸습니다. 10m, 20m, 30m, 40m를 지나자 로그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50m, 멈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화약의 묵직한 향, 차가운 금속 냄새, 윤활유의 날카로운 기계향이 뒤섞여 폐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내디뎠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축구장 여러 개를 이어붙인 듯한 규모. 천장 높이만도 20m는 넘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대낮처럼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오직 기계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 무인 자동화 라인. 건베이어 위를 흐르는 요격 미사일 동체에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결합했습니다. 레이저 정렬 장치의 붉은 점이 표면을 스치고 다른 아미 추진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소음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고 정확하고 멈춤 없는 리듬. 거대한 금속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로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3초, 5초, 10초.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시용 창고겠지. 억지로 꺼낸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CIA 분석관 핸드릭스를 재촉했습니다. 전부 스캔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 총괄 책임자 권기택 소장이었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반백의 머리, 수십 년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의 눈빛. 그는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악수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통신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앙통제실, 실물 경납고 전면 개방, 보안 등급 해제, 전 구역 관람 허가. 잠시 후 지면 아래에서 저음이 울렸습니다. 100m쯤 떨어진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두께만 해도 압도적인 문이 유압장치의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줄지어 선 수천 기의 요격 미사일, 발사관에 장착된 채 출격 대기 상태, 녹색 LED가 일제히 전멸하며 실전 투입 가능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었습니다. 로그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워싱턴에 비어가는 무기고와 이 장면이 겹쳤을 겁니다. 핸드릭스가 스캐너를 들고 전진했습니다. 삑! 첫 번째 바코드. 삑! 두 번째. 삑! 세 번째. 그의 태블릿 화면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조되었습니다. 일련 번호, 생산 로그, 품질 인증 코드, 모두 일치. 그는 스캔 속도를 높였습니다. 10번째, 20번째를 넘어가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구드 대장님,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작위 표본 전수 확인 결과 펜타곤 데이터베이스와 100% 일치합니다. 전시용 더미는 없습니다. 전부 실전 투입 가능 진품입니다.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동화 라인의 리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로그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고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자존심과 무너지는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곳에서는 이미 말이 아니라 현실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만 조건을 변경하신 만큼 결과도 조건 변경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데 서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로그드의 눈이 깜빡이었어요.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측이 당연히 난색을 표하거나 최소한 협의 시간을 달라고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의 사인을 갈겨버렸으니까요. 로그드가 동의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습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로그드가 펜을 받아 서명했습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서명한 셈이었죠. 서국장의 입꼬리가 머리카락 한 올 만큼 올라갔어요. 저만 봤습니다. 30분 뒤 하늘에서 미군 수송기가 투하한 스텔스 표적기가 서해안 상공 50km 밖에서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통제동 내부의 대형 스크린의 표적기에 궤도가 찍혔어요. 이란 탄도미사일과 완벽히 동일한 변칙 강화 궤도 고도 2만 미터에서 극강화하며 중간에 2번의 회피 기동을 넣는 패턴이었습니다. 미군 통제관이 궤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발사 시퀀스를 확인했어요. 로보드가 발장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핸드릭스는 별도의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펼치고 표적기의 레이더 반사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해무, 이 강품, 그리고 스텔스 코팅까지 한국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지 못하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로고드는 거기에 걸었어요. 잡히지도 않을 거라고 표적기 강화 개시 미군 통제관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크린 위에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도 2만 미터에서 급강화 해무와 강풍이 레이더를 산란시키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통제동 안의 모든 시선이 한국군 레이더 콘솔로 쏠렸습니다. 한국군 레이더 운용관의 손가락이 콘솔 위를 훑어요. 1초, 크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2초, 로그드의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게 느껴졌어요. 3초, 빅 콘솔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짙은 해무화 레이더 교란 물질을 전부 뚫고 미군 스텔스 표적기를 로건한 겁니다. 화면의 붉은 사각형이 표적을 감싸 안았어요. 로그드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로 완료. 차격 준비. 한국군 운용관의 목소리가 통제동에 올렸습니다. 권기택 소장이 발사 패널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고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백승길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발사 통제동 밖에서 괴음이 터졌습니다. 전궁2 요격탄이 발사관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 짙은 해물을 찢으며 솟구치는 화염 기둥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통제동 바닥이 진동했어요.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덜컹거렸죠.
크린의 요격탄 궤적이 표적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40km 밖에서 변칙 강화 중이던 스텔스 표적기가 프로그래밍된 회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급격한 방향 전환이었죠. 정궁2가 따라갔습니다. 능동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표적의 회피 기동을 그대로 물어뜯었어요. 크린 위에 두 점이 겹쳤습니다. 광상공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올려왔어요. 해무 너머로 주황빛 섬광이 번졌습니다. 미군 스텔스 표적기가 정궁2의 직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서해바다 위로 흩졌습니다. 통제동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한국군 요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정막을 깬 건 핸드릭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메트리 확인 완료. 핸드릭스가 수신기 화면을 로그드에게 돌려 보였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데이터만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표적 포착에서 요격까지 총응 시간. 미제 패트리어트 대비 1.5배 빠릅니다. 해무와 전자전 환경을 포함한 조건에서의 수치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체계보다 우월합니다. 로그드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로그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로그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발 맞췄다고 끝인 줄 알아. 이라는 한 발씩 쏘지 않아. 수십 발을 동시에 쏟아붓는다고. 벌떼 공격이야. 다중 표적 동시 요격을 해봐. 그때도 이 숫자가 나오면 인정하지. 건기택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무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강풍도 여전했죠. 권 소장이 천천히 로고드를 돌아봤어요. 30년간 미사일을 만든 사람의 눈에 두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백승일 중장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포대를 향해 한마디를 내렸어요. 다중 요격 교전 모두 준비. 저는 창밖의 해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위로 곧 수십 발의 불꽃이 피어오를 겁니다. 로그드가 스스로 요구한 시험이었죠. 자기가 판 무덤의 깊이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그드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펜타곤 통제실과의 보안 회선이 연결됐습니다. 로그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중동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델타 모의 표적기 전량 투입 차방에서 동시 강화시켜라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서해 해상 사격장. 착륙과 동시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시속 30km가 넘는 강풍이 헬기문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동제동 인근에는 천궁 이 발사대 4기와 장거리 요격체계 발사대 2기가 전개돼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발사관 윤곽만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 운용 요원들이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군 표적기로 표준 요격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백 중장이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기상 조건은 나쁘지만 시험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때 로그드가 돌아섰습니다. 취소해. 한국군 표적기 전부 취소.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져온 걸로 하지. 보좌관이 꺼낸 문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 공군의 스텔스 기동형 표적기 운용 명세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낮춘 설계, 피격 직전 회피 기동까지 프로그래밍된 고난도 표적. 미군 내부 시험에서도 요격 난이도가 높은 물체였습니다. 이 해무와 강풍 속에서 그 표적기라니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함정 아닙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로그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실전은 맑은 날만 골라오지 않아. 이런 조건에서 못 잡으면 중동에서도 못 잡아. 의미 없잖아.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실전 자신 없음으로 몰고 수락하면 최악 조건 속 실패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한다. 어느 쪽이든 한국이 불리한 판. 그때 서동환 국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건 변경 동의서.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수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 국장이 백 중장과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교감. 백 중장이 미세하게 턱을 끄덕였습니다. 사인. 종이가 로그드 앞으로 밀려갔습니다. 물론입니다. 스텔스 표적기, 해무, 강풍. 전부 수용합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단 한 톨도. 해무 너머에서 거센 바람이 발사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하늘이 답을 내리는 순간뿐이었습니다. 한발 요격이 운이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집념이었죠. 5분 뒤 통제동 스크린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상공사방에서 모의 표적기들의 신호가 하나둘 전멸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점이 스크린을 채워갔습니다. 고도도, 방향도, 강화 각도도 전부 달랐어요. 일부는 초저고도로 해면을 스치듯 진입했고, 일부는 고고도에서 수직 강화를 시작했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벌떼 타격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최악의 해무에, 최악의 강풍에, 최악의 다중 표적까지. 이보다 가혹한 시험 조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백승일 중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전장에서 수없이 명령을 내려본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죠. 전 포대 최고 난이도, 다중 요격 교전 모두 돌립. LSAM, 제1포대 고고도 표적 우선 활당. 천궁 투제포대부터 제4포대까지 중고도 구간 분담 레이더 통합, 네트워크, 가동 차격 통제, 자동 교전 시퀀스로 전환하라. 한국군 운용관들의 손이 콘솔 위를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각 포대에 자동으로 할당했어요. 크린 위에 붉은 사각형이 표적 하나하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부였어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전 포대로 완료. 차격 준비, 발사. 통제동 바깥이 지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LSAM이 먼저 하늘을 찢었어요. 굵은 화염 기둥이 해물을 뚫고 솟구치더니 고고도 표적들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뒤어 청웅투 포대가 연달아 불을 뿜었어요. 4기의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쉴 새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통제동 유리창이 진동했어요. 커피잔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명중고도 표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2초 뒤 두 번째, 3초 뒤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터졌어요. 상공에서 연쇄 폭발음이 올려왔습니다. 해무 너머로 주황빛 섬광이 연달아 번졌죠. 5, 6, 7 크린 위에 점들이 하나씩 소멸했습니다. 초저도로 진입한 표적까지 청웅투가 궤도를 꺾어가며 물어뜯었어요. 열십이 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지막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크린이 깨끗해졌어요.
수십 개의 점이 전부 소멸한 겁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어요. 전탄 명중, 통제 동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군 운용관 하나가 조용히 콘솔에서 손을 뗐어요.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일을 끝낸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로그들을 봤습니다. 사성 장군이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크린을 올려다보는 눈에 아까까지 있던 도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이었어요. 30년 넘게 믿어온 미제 신하가 서해안 해무 속에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죠. 권기택 소장이 로그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 실시간 공장 생산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지하 50m 기지에 무인 자동화 라인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를 생산량입니다. 권 소장이 태블릿을 로그드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로키드 마틴의 10배, 불량률 0.01% 미만. 나토 기준 상한선의 100분의 로고드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릭스가 일어섰습니다. 텔레메트리 수신기, 위성 대조 데이터 레이더 로그, 생산 기록 전부를 1시간 넘게 크로스 체크한 결과였어요. SCIA 분석관이 로그드 앞에 섰습니다. 로그드가 고개를 들었죠. 로그드 대장님, 핸드릭스의 목소리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레이더 포착 데이터, 텔레메트리 궤적, 위성 대조 일련 번호, 생산 로그 전수, 전부 교차 검증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불량률 0.01%도 실제 수치입니다. 다중 요격, 성공률 100%도 실제 결과입니다. 미제 시스템과의 비교해서 대응 속도 1.5배 5위. 이것도 팩트입니다. 핸드릭스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현존하는 모든 방공체계 중 최상위입니다. 로고드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데이터가 없는 거였어요. 자기가 끌고 온 사냥개가 자기 등에 이빨을 박은 셈이었죠. 그때 통제동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기름대가 깊게 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배창수 반장, 35년 경력의 미사일 조립 직장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 검은 기름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손이었어요. 권기택 소장이 부른 겁니다. 한쪽 손에 공구 가방을 다른 손에 금속 부품 2개를 들고 있었죠. 배 반장이 로그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장군의 계급장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작업대를 하나 끌어와 부품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왼쪽은 로키드 마틴 로고가 찍힌 미제 추진체 핵심 부품. 오른쪽은 아무 표시가 없는 국산 자체 개발 부품이었어요. 30분 뒤 서해 상공 50km 밖 미군 수송기에서 투하된 스텔스 기동형 표적기가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통제동 대형 스크린의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고도 2만 미터에서 급강하, 중간 2차례 회피 기동. 이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변칙 궤도를 정밀 모사한 패턴이었습니다. 해무와 강풍, 그리고 스텔스 코팅. 이 조건에서 표적을 포착하지 못하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로그드는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표적기 강화 개시. 점 하나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통제동의 시선이 한국군 레이더 콘솔로 쏠렸습니다. 1초, 변화 없음.
2초, 로그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초, 삑. 날카로운 경보음이 통제동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한국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해무와 교란을 뚫고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사각형이 또렷하게 형성됐습니다. 로크 완료. 차격 준비. 권기택 소장이 발사 패널 앞에 섰습니다. 백승길 중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통제동 밖에서 굉음이 폭발했습니다. 요격탄이 발사관을 박차고 솟구치며 해무를 찢었습니다. 창밖으로 치솟는 화염 기둥이 보였고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요격탄의 궤적이 표적을 향해 날카롭게 수렴했습니다. 상공 40km. 스텔스 표적기가 프로그래밍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 요격탄이 따라붙었습니다. 궤도를 수정하며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두 점이 겹쳤습니다. 쾅!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해무 너머로 주황빛 섬광이 번졌습니다. 표적기는 공중에서 산산이 분해되었습니다. 파편이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통제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핸드릭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메트리 확인 완료. 포착부터 요격까지 총 반응 시간. 미군 패트리어트 대비 1.5배 빠름. 현 기상 및 전자전 환경 포함 시 동급 체계 중 최고 성능으로 판단. 감정 없는 데이터의 언어였습니다. 로그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한 박자 늦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발 맞췄다고 끝이 아니야. 실전은 포화 공격이다. 수십 발 동시 투입. 다중 표적 동시 요격을 해봐. 그때도 이 수치가 나오면 인정하지. 도전이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권기택 소장이 창밖의 해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백승길 중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 포대, 다중요격, 교전 모드 준비. 창밖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위로 수십 개의 불꽃이 동시에 솟구칠 예정이었습니다. 로그드는 펜타곤과 연결된 보안 회선을 붙잡았습니다. 중동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델타. 모의 표적기 전량 투입. 전 구역 동시 강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것은 확신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시험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로그드는 한 발은 운이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듯 이를 악문채 펜타곤과 연결된 회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5분 뒤 통제동 스크린이 다시 변했습니다. 서해 상공 사방에서 모의 표적기 신호가 동시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이내 수십 개의 점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고도도, 진입 각도도, 속도도 제각각. 일부는 해면을 스치듯 초저고도로 파고들었고, 일부는 2만 미터 상공에서 수직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식 벌떼, 타격 시나리오의 완전 재현. 짙은 해무, 강풍, 다중 표적. 이보다 더 가혹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백승일 중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전 포대 최고난도 다중 요격 교전 모두 돌입 LSAM 1포대 고고도 표적 우선 할당 청웅 21번부터 4번 포대까지 중저고도 분담 통합 레이더 네트워크 가동
자동 교전, 시퀀스로 전환. 콘솔 위에서 운용관들의 손이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했고 각 포대에 자동으로 목표가 배정됐습니다. 스크린 위 붉은 사각형이 모든 표적을 감싸 안았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크 완료, 차격 준비, 발사. 그 순간 통제동 바퀴 폭발했습니다. LSA, M이 먼저 하늘을 갈랐습니다. 굵은 화염 기둥이 해물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천궁 2포대가 연속 발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쉼없이 솟구쳤습니다. 유리창이 떨리고 책상 위 커피잔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중, 고고도 표적 하나 소멸. 2초 뒤 두 번째, 3초 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거의 동시에 폭발. 해무 너머에서 연쇄적인 섬광이 번졌습니다. 5, 6, 7, 초저고도로 파고든 표적까지 청웅이가 궤도를 꺾어가며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12, 하늘이 불꽃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이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이 깨끗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표적, 전부 소멸. 전탄 명중. 통제동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군 운용관 한 명이 천천히 콘솔에서 손을 뗐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한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저는 로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성 장군은 의자에 깊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을 짚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서 날카로운 기세는 사라지고 텅 빈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온 재계가 서해의 해무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권기택 소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지하 50m 생산기지의 실시간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무인 자동화 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현재 생산 속도입니다. 록히드 대비 10배. 불량률 0.01% 미만. 나토 기준 상한의 100분의 1. 숫자가 조용히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핸드릭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레이더 로그, 텔레메트리, 위성 대조 데이터, 생산 기록을 교차 검증한 상태였습니다. 로그드 대장님, 건조한 목소리, 레이더 포착 데이터, 요격 궤적, 일련 번호, 생산 로그, 전수교차 검증 완료, 조작 흔적 없음, 불량률 0.01% 실측치 확인, 다중 요격 성공률 100% 실전 결과, 대응 속도, 미군 패트리어트 대비 1.5배 빠름.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존 방공 체계 중 최상위 성능입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때 통제동 문이 열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벤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5년 경력의 미사일 조립 반장 배창수. 굵은 손마디와 지워지지 않는 기름 자국이 그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급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작업대를 끌어왔습니다. 2개의 금속 부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왼쪽은 미국 방산업체 로고가 찍힌 추진체 핵심 부품. 오른쪽은 아무 표시 없는 한국 자체 개발 부품. 배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은 비슷합니다. 속을 보시죠. 그의 손이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숫자도 폭발도 아닌 기술의 본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미국산, 이쪽이 우리 겁니다.
배창수 반장이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5년을 현장에서 보낸 손이었습니다. 미국산 부품의 외장 케이싱이 열리자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는 접합 부위를 짚었습니다. 프레스로 찍어낸 자리입니다. 마감을 보십시오. 미세 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서리, 진동이 누적되면 여기서 마모가 시작됩니다. 오차의 씨앗이죠. 로그드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접합부에 거친 흔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국산 부품의 케이싱이 열렸습니다. 우리 겁니다. 내부 구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기계가 1차 가공을 하고 사람이 한 번 더 잡습니다. 이 마감, 이 곡률 전부 최종 수작업 검수입니다. 진동 1000만 회 시험을 통과한 것만 라인에 올립니다. 마모점이 없습니다. 두 부품이 나란히 로그드 눈앞에 놓였습니다. 미국산에는 미세한 거칠음이, 국산에는 거울처럼 매끈한 표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계가 찍어냅니다. 우리는 거기다 사람을 얹습니다. 배 반장이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발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발도 허투루 조립한 적 없습니다. 동제동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손에 잡히는 거리에서 로그드의 시선이 두 부품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로그드 대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래도 이게 조잡한 하청 국가의 고철입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수십 발의 표적이 산산이 부서지던 순간 그의 오랜 확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통제동 창밖으로 해무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표적기 파편만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배창수 반장은 말없이 부품을 공구 가방에 담고 나갔습니다. 어깨 한 번 으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마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적 속에서 로그드의 코트 안주머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스탠턴. 동제동이 조용했기에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보팀 영상 아직이야. 실패 장면 잡아서 당장 보내. 내일 국방위 소위원회에 올릴 패트리어트 예산안이 걸려 있다고. 로그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체계, 2년 납기의 약속, 그 위에 얹힌 거대한 이해관계. 반대편에는 오발은 없다고 말하던 기술자의 기름 묻은 손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결함을 만들어서라도 잡아내. 뭐든 상관없어. 하나만 걸면 돼. 3조 원 예산이 달려있어. 저는 로그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조의 악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외면해왔는지. 그 무게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결함을 만들어, 내 말이야. 자네 자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수화기 넘어 스탠턴의 목소리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로그드는 아무 말 없이 통화 시간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
그의 엄지가 움직였습니다. 수신 차단. 통화가 끊긴 게 아니라 발신자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동제동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걷히고 대신 무거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핸드릭스가 수신기를 내려놓았고 백승길 중장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동환 국장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그들은 반대편 안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장비를 꺼냈습니다. 보안 위성통신기, 백악관 군사실 직통 라인.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펜타곤 벙커에서 결제안을 찢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눈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연결한다. 지금. 위성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군사실 당직 장교가 응답했고 에일 로그들은 인증 코드를 읊었습니다. 대통령 가깝게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긴급입니다. 1분 뒤 스피커 너머로 대통령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야? 결과만 말해. 로그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각하, 한국산 방공체계 현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요격 성공률 100%. 대응 속도는 패트리어트 대비 1.5배 빠릅니다. CIA 분석관이 전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으며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생산 라인과 실물 재고도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 다음 문장이 그의 30년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에 우리 병사들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적. 영상 있어. 핸드릭스가 즉시 텔레메트리 데이터와 요격 영상, 검증 로그를 보안 채널로 전송했습니다. 수십 개 표적이 동시에 소멸하는 장면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30초가 길게 흘렀습니다. 됐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조달 규정 신경 쓰지 마. 한국산 방공망 무제한 긴급 수송. 내가 지금 서명한다. 통신기에 전자 서명 수신 알림이 떴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 직권 명령. 펜타곤의 복잡한 절차와 예산 심의를 단숨에 뛰어넘는 최고 통수권자의 승인. 서동환 국장이 이미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 명령에 따른 긴급 계약서입니다. 현장 서명 필요합니다. 로그들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서명은 단호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35년 군 생활 중 이렇게 무거운 종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 장이 중동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킬 열쇠였습니다. 저는 즉시 오산 공군기지 작전사령부로 연결했습니다. 대통령 직권 긴급 수송명령, 수신 확인, C-17 가용 전량, 즉시 탑재 준비, 목적지 중동 전선, 반복한다, 즉시 개시, 명령 수신 확인, 수송기 배차 시작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무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요격탄이 갈라놓았던 하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동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그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틀 전 한국을 하청 국가라 비웃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서해의 하늘에서 바뀐 건 미사일의 궤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선택이, 그리고 한 사성 장군의 신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로구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갤로엔, 자네가 맞았어. 계급을 빼니름. 단세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30년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 계약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 하나 통과시키는데 몇 달이 걸리고, 대형 방산업체가 요격체계 한 기를 완성하는데 수년이 필요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단 3시간 만에 전쟁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 전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C-17 수송기가 엔진을 울리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화물칸마다 완전 조립된 천궁, 이 포대가 정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도착 즉시 전개 가능한 상태. 한 젊은 병사가 고정 볼트를 점검하다 저를 보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별 없는 가슴으로 답례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조인 볼트 하나가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거대한 동체가 하늘로 솟구쳤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편대가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미 공군 마크가 선명했지만 그 안에 실린 건 대한민국의 방패였습니다. 워싱턴 상황은 더 빨랐습니다. 대통령 긴급 명령 직후에 국방부는 방산 로비스트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방산 게이트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스탠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중동에서 첫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이라크 아인 아라사드, UAE 알다프라. 도착 후 45분 만에 포대 전개 완료. 다층 방공망 실시간 가동.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CIA 감청보고.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미군 기지에 대한 대규모 타격 계획을 무기한 백지화하겠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산 다층 방공망 전개 확인. 다중 표적 요격 실패율 0%. 수천 발을 쏟아부어도 뚫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위협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방패가 펼쳐지자 이란의 창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토 최고 연합사령관이 단상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유럽 방공 표준을 즉시 재편한다. 배경 스크린에는 서해 사격장에서 촬영된 다중 요격 영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존 체계를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미국이 먼저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동맹의 상징인 미국이 선택한 방패, 그 신호는 유럽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30분 뒤 월스트리트가 반응했습니다. 기존 미 방산 대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한국 방산 기업들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군수시장의 지도가 하루 만에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다시 서해 훈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사대는 철수했고 콘크리트 패드 위에는 그을린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하늘을 가른 화염의 자국이었습니다. 백승길 중장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개 완료. 전 기지 가동 중이라는 타격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말 대신 결과로 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문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35년 군인의 예법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그날 서해의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방공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묵직하고도 조용하게 한미 동맹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서해의 붉은 노을 아래에서 백승일 중장과 저는 마주 섰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격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자세 안에 오늘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시 워싱턴으로 오산기지 활주로에는 C-17 한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트랩을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 산등성이가 윤곽만 남긴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산 아래 50m 지하에서 무인 자동화 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방패는 멈추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이륙했습니다. 이번 14시간은 달랐습니다. 빈 가슴이 오히려 가벼웠고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 펜타곤 책상 위에는 12년간 서랍에 넣어두었던 시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피우겠다고 약속한 물건.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보복선언, 중동 긴장 최고조. 그러나 펜타곤은 고요했습니다. 비상 사이렌도 뛰어다니는 장교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카타르 아루데이드, 이라크 아인, 아라사드, UAE, 알다프라. 전 기지에 전개된 한국산 다층 방공망이 가동 중이었고 이란이 산발적으로 발사한 미사일 8발은 모두 요격 완료. 성공률 100%. 관통 0발, 위협은 존재했지만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제일 브리핑룸 가슴에 별 3개를 다시 달고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아무도 전원 코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A 화면에는 중동 기지 실시간 방공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녹색 점들이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성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스크린에 떠 있는 건 찢어진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합 중국 무기 도입 기준 개정안. 지금까지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산인가 아닌가.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납기를 기다리며 병사들의 생명을 도박에 걸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생산하는 동맹의 무기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기준을 바꿉니다. 원산지 삭제. 대신 2가지, 실전 데이터, 그리고 압도적 생산 능력, 서해 해무 속 다중, 요격 100%, 지하 50m 무인 자동화, 생산 라인.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우리 병사를 살릴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개정안 승인합니다. 그리고 한미 차세대 무기 공동 설계 및 실시간 데이터 공유 협정에 서명하겠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설계하고 함께 방어하는 동등한 동맹이었습니다. 로그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1번, 2번, 3번. 무거운 손바닥 소리가 브리핑룸을 채웠습니다. 다른 장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곧 방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는 한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50m에서 미사일을 조립한 기술자들, 오발은 없다고 말하던 배창수 반장,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던 백승일 중장, 그리고 치밀하게 모든 경우를 준비한 서동환 국장에게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밤 집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흰 기둥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CNN은 여전히 긴박한 어조로 중동 긴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함이 더 이상 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방패가 중동의 하늘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태평양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하 50m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굵은 손마디의 기술자들이 부품 하나에 혼을 얻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미합 중국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별 3개가 아니라 35년 군인의 심장으로. 받을 사람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의 기술자들, 병사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손을 오래도록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미 동맹은 도움이 아니라 상호 보호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